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 채널에서 읽어드렸던 달팽이 식당의 작가 오가와 이토가 20대에 썼던 장편소설 초초난난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초초난난은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일본에서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설 초초난난은 계절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어른의 사랑 이야기를 작가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과 낭만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성의 내면을 더없이 섬세히 탐구한 문장들, 도쿄의 옛거리를 배경으로 계절마다 찾아오는 전통 축제와 제철 먹거리 이야기 등 각양각색 문화를 만나는 풍부한 묘미가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작은 앤틱 기모노 가게 히메마스야를 운영하고 있는 시오리는 봄을 앞둔 어느 겨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신년 다회에 입을 기모노를 찾아 가게로 들어선 남자의 목소리는 특별한 관을 통과해 울리는 듯한 아버지의 목소리와 닮아 시오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인지 그 순간 두둥실 매끄러운 바람이 날아오른 것 같았죠. 거리를 두어야지 하면서도 차츰 가까워지는 둘 사이를 시오리는 그저 살아있어 주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인생에 스며드는 게 느껴진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봄의 꽃구경으로 시작된 둘만의 약속은 한여름 불꽃놀이를 지나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이하며 다시 지독한 겨울감기와 함께 사계절의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인 줄 알았는데 나선처럼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둘은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가와 이토가 그리는 두 사람의 빛나는 아름다움 속 아련한 일상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들으시기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미나리, 냉이, 떡쑥, 별꽃, 광대나물, 순무, 무, 새야 한 죽에 잘게 썰어 넣으니 그곳만 봄이 됐다. 새해가 되어 일을 시작하는 첫날, 난로에 7 나물죽을 올려 끓였다. 아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안뜰의 남매에 꽃이 핀 것을 발견했다. 가느다란 가지에 노란 꽃이 드문드문 봉우리를 벌리고 있었다. 죽을 다 먹고 화로에 다가앉아 설에 먹다 남은 달콤한 검정콩조림을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작은 노크 소리로 보아하니 마도카 씨였다. 커튼을 걷고 미닫이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소녀처럼 귀여운 옷을 입은 하스미 마도카 씨가 서 있었다. 어머나 예뻐라. 마도카 씨는 내가 입은 매화무늬 기모노를 칭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추웠는지 수반에 살얼음이 얼었다. 며칠 전 산책길에 주워온 홍백무늬 동백꽃이 늠름하게 그 위에 꽃잎을 펼쳤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발 벗는 곳으로 내려가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도카 씨는 늘 그러하듯 마루턱에 살짝 걸터 앉았다. 나는 서둘러 방석을 깔아주었다. 체구가 작은 마도카 씨는 댓돌에 발을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다. 선명한 파란색의 예쁜 발레 슈즈가 세련된 마도카 씨와 잘 어울렸다. 이거 받아. 설 선물이야. 마도카 씨는 털실로 짠 조끼 속에 손을 넣더니 녹색 꾸러미를 품에서 꺼내 다다미 위에 살포시 놓았다. 근처에 있는 일본 과자 상점 도린도의 포장지였다. 고지카야, 입에 맞으려나? 커피 내올게요. 일어나 화로에 올린 쇠 주전자의 물이 끓는지 확인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마도카 씨는 가끔 이렇게 과자를 주러 들른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 며느리와 잘 지내지 못하는지 한 지붕 밑에서 따로 생활한다. 과자를 1인분만 사기 어색하다며 늘 네모까지 사온다. 그 자리에서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손님이 있어 내가 바쁠 때면 반 나눠 가져가기도 한다. 내가 포장지의 끈을 풀려 하자 마도카 씨는 화루에 손을 쬐며 아냐, 괜찮아. 이건 설 선물이니까 시오리 혼자 나중에 천천히 들어. 난 커피면 돼. 라고 말했다. 지은 지 60년 가까이 된 이 집은 화로와 난로를 둘 다 동원해도 사방에서 우풍이 불어들어 추위가 뼛속까지 스민다. 나는 커피를 2잔 준비한 뒤 검정콩 요구르트를 마저 먹었다. 시오리, 설은 어떻게 지냈어? 갓 끓인 커피를 마시면서 마도카 씨가 내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본가에 인사하러 하루 다녀오고 나서 내내 여기 있었어요. 나는 본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대답했다. 조용해서 외국 여행이라도 갔나 했지 뭐야. 외국은요? 초사월에 겨울 모란 보러 우에노 도쇼궁에 다녀온 게 다예요. 나머지는 책도 읽고 연하장 답장도 쓰고 그랬죠. 봄철 모란도 좋지만 겨울 모란도 특별하지. 특히 눈 오는 날엔 더. 죽은 남편도 아주 좋아해서 눈이 오면 함께 자주 보러 갔었는데 마도카 씨는 그때를 그리워하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겨울의 모란 가슴속 몰래 감춘 사랑이여라 하고 즉흥으로 하이쿠를 지어 읊었다. 우에노 도쇼궁의 모란 정원에는 꽃과 함께 하이쿠를 적은 목판이 장식되어 있다. 마도카 씨의 하이쿠를 듣자 지푸라기로 만든 바람막이 아래 추운 듯 얇은 꽃잎을 펼치고 있던 하치요라는 연분홍색 모란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는 잘 지내고, 네, 뭐 여전해요. 마도카 씨와 동생 하나코는 묘하게 죽이 잘 맞는다. 내 눈에는 어떻게 봐도 길거리 어릿광대만 같은 하나코의 기모노를 마도카 씨는 예쁘다고 칭찬한다. 마도카 씨의 마치 올리브 소녀 같은 차림새를 하나코는 귀엽다며 눈을 반짝인다. 서로가 상대방의 패션 센스를 존경하는 듯 예의 차리는 데에 전혀 관심 없는 하나코도 마도카 씨에게는 존댓말을 쓴다. 마도카 씨는 1시간쯤 잡담을 하다 갔다. 늘 보는 뉴스쇼가 시작할 시간이라고 했다. 나는 도쿄 시타마치의 모습이 남아있는 야나카라는 동네에서 앤티크 기모노를 판매하며 살고 있다. 3칸이 나란히 붙은 집은 1층이 점포, 2층이 살림집이다. 가게 이름은 히메마스야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갑자기 가게를 내어 제로부터 시작했지만 친절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타지에서 온 이들이 네트워크 덕에 간신히 지금에 이르렀다. 앤티크 기모노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 인근 카페나 갤러리에 놀러왔던 이들이 훌쩍 들어와 기모노를 사가기도 한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의식주 걱정 없이 이럭저럭 혼자 해나가고 있다. 아직 명절 기분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은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 손님 둘이 그로부터 1시간쯤 뒤 프랑스에서 관광하러 왔다는 가족이 왔지만 매출은 처음에 온 여자 손님 중 한 사람이 산 검은색 면 벨벳 버선뿐이다. 뭐 어떠랴 생각하며 부지런히 현관한 낙엽을 쓸었다. 수반의 살얼음은 그새 다 녹았다. 홍백무늬 동백꽃 아래로 물속을 들여다보니 금붕어가 하늘하늘 헤엄치고 있었다. 빨간 것이 후쿠, 검은 것이 긴타로. 몇 년 전 스와 신사의 여름축제에서 데려왔다. 길고양이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은 수반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닌다. 집 앞 청소도 화분 손질도 끝나고 가게 안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 반이었다. 마도카 씨가 준 과자를 먹으며 잠깐 쉬려는데 실례합니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아버지인 줄 알았다. 특별한 관을 통과해 울리는 듯한 클라리넷의 저음을 닮은 듣기 좋은 목소리. 설마 아버지가 왔나 생각하며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미닫이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 두둥실 매끄러운 바람이 날아오른 듯 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정신을 차리고 명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 느낌은 아버지와 똑같은데 외모는 전혀 딴판이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다담이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라고 중얼거린 뒤 구두끈을 풀고 신을 벗었다. 신을 한 옆으로 가지런히 모아놓고 다시 일어서더니 공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걸었다. 그는 기모노가 진열된 선반 앞에 멈춰서서 망설이듯 몇 번이고 손끝으로 기모노를 만져봤다. 찾는 게 있으신가요? 조용히 다가가 묻자 남자는 허둥지둥. 아니요. 저 기모노를 찾습니다만 하고 대답했다. 어떤 기모노를 찾으시는지요? 남자 것도 있습니까? 남성용 기모노는 저쪽에 있답니다. 나는 안쪽 선반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남성용 기모노는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게 맨 안쪽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다. 남자는 안심한 얼굴로 다시 배낭을 고쳐매고 다시 조심조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실은 신년 다회에 입고 갈 옷을 찾거든요. 다도를 배우세요? 아직 초보이긴 합니다만. 남자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회에서 입을 하카마는 친구에게 빌린다고 했다. 나도 옆에 정좌하고 앉아 기모노 찾기를 거들었다. 오래된 작업복이나 오키나와 마직물 같은 것은 있지만 남자가 바로 입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 것은 많지 않았다. 기모노를 찾는 젊은 여자는 꽤 늘었어도 젊은 남자는 거의 없다. 히메마스야에 있는 남성용 기모노도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까운 것들이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상태가 괜찮은 게 하나 나왔다. 단고 지리맨이니 어떤 다회에도 어울리거니와 언뜻 보기에 얼룩졌거나 올이 풀린 곳도 없었다. 기모노를 빼서 남자에게 직접 대보니 색도 나쁘지 않을 듯 했다. 외투를 입고 있어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얼굴로 보아 살이 너무 쪘거나 마르지는 않은 것 같았다. 사이즈는 대략 문제없어 보이기에 검은 외투와 짙은 갈색 코듀로이 재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보게 했다. 남자는 재킷 안에 랄프 로렌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나도 같은 브랜드의 카디건이 있는 터라 친근하게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목 근처에서 과일처럼 싱그러운 향이 났다. 그의 뒤로가 기모노 옷깃을 들고 어깨에 살짝 걸쳐 보았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와 그리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남자가 나보다 머리 절반 정도 컸다. 머릿속으로 남자의 키를 가늠하며 발돋움을해 소매에 팔을 끼웠다. 남자는 종이접기 인형처럼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채 가만히 있었다. 둘 다 거울을 보고 선 상태로 내가 뒤에서 손을 뻗어 허리 부근에서 겉섭과 안섭을 교차시켰다. 요추 위로 보조띠를 두 바퀴 메어보니 근육이 잘 발달된 체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멋있으세요.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다. 밝은 녹색 기모노가 정말 잘 어울렸다. 처음 입어보는 거라 쑥스럽군요. 남자가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 기모노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둔 배낭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부르르 진동했다. 잠깐 실례합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더니 남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지 남자는 기모노를 입은 채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날은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 외투도 재킷도 벗었는데 감기라도 들지 않을지 걱정됐다. 처음 온 손님에게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망설인 끝에 남자의 외투를 집었다. 보기보다 훨씬 가벼운 다운 재킷이 내 품에서 조그맣게 쪼그라들었다. 깃털과 깃털 사이에서 좋은 향기가 퍼졌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통화를 마친 남자가 히말라야 삼나무 쪽에서 돌아왔다. 기모노 차림이 그새 자연스러워졌다. 남자는 허연 김을 내쉬며 미안해하는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면서 들어왔다. 일 문제로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근처에 찻집이 있을까요?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요. 무척 난처한 표정이었다. 조금 걸어야 하지만 야나카보사나 노마드 카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명절 직후라 문을 열었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시면 여기 책상을 쓰세요.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거든요. 남자는 그래도 어물거리면서 손목시계를 보고 뭔가를 필사적으로 계산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는 배낭에서 소형 노트북을 꺼내 책상에 펴고 작업을 시작했다. 깜빡한 건지 불편하지 않은 건지 남자는 기모노를 입은 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 기모노와 연이 있는 모양이라 생각하며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연말에 들어온 기모노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흔치 않다 보니 긴장해서 숨을 내쉴 때도 되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그 탓에 실제로는 일 따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는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상대방과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내게는 모든 게 그저 수수께끼 주문 같았다. 휴대폰은 있지만 거의 쓰지 않고 컴퓨터는 아예 없다. 메일을 보내는 법도 모르고 마우스가 뭔지 최근 들어 겨우 알았다. 다만 긴박한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남자의 말씨는 줄곧 정중했고 상대방의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는 듯한데도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남자는 한숨을 크게 쉬며 노트북을 덮었다. 곤혹이나 피로를 의미하는 한숨이 아니라 일이 일단락되어 안도하는 한숨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 수 있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와는 달리 표정에 생기가 있었다. 남자가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고지카라고 근처 일본 과자 가게의 과자랍니다. 자신이 여전히 기모노를 입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미안해하며 기모노를 벗은 남자에게 과자를 권했다. 아까 남자와 기모노를 고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나도 오랜만에 말차를 다리고 싶어졌다. 저도 전에 다도를 배웠거든요. 찻사발에 더운 물을 조금 따라 찻술을 준비하며 말했다. 전 이제 막 시작한 참입니다. 시작한 참이라고 할지 정식 다회는 이번 신년 다회가 처음이고요. 기대되시겠어요? 실은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의 세계는 버튼 하나로 모조리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이 기모노가 불에 타면 기모노는 없어져도 쟤는 남죠. 하지만 컴퓨터로 삭제하면 정말 모든 게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애초에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났더니 갑자기 견딜 수 없어져서요. 퇴원하는 길로 다도교실로 달려갔지 뭡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다도를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괜히.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통을 열어 찻숟가락으로 말차를 한 숟갈 반 퍼서 찻사발에 넣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상쾌한 말차 향기가 났다. 남자가 아직 과자에 손을 대지 않기에 드세요 하고 다시 권한 뒤 천천히 쇠주전자에 물을 따랐다. 하얀 김이 부드럽게 번졌다. 마도카 씨가 아침에 가져다 준 녹색 상자에는 당근과 표고버섯, 금귤, 우엉, 샐러리가 들어있었다. 도린도에 가면 늘 붕어빵을 사버리는 터라 고지카는 나도 처음이었다. 남자가 설탕에 졸인 표고버섯을 먹기를 기다려 찻술을 놀렸다. 거품을 내며 슬쩍 훔쳐보니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과자를 씹고 있었다. 드세요. 찻사발의 정면이 남자 쪽을 향하도록 돌려 정중하게 내어놓았다. 말차 찻사발은 취미로 도예를 시작한 아버지가 20살 생일에 2개 세트로 만들어준 도기 찻사발 중 하나였다.
남자는 꿀꺽꿀꺽 소리내어 단숨에 말차를 다 마셨다. 그는 입가에 거품이 묻은 채 다다미에 두 손을 짚고 검은 찻사발을 열심히 쳐다봤다. 남자가 관심을 보이기에 이번에는 붉은 찻사발로 남자에게 내 차를 다리게 했다. 한 모금 마시니 모난데 없이 순하고 고상한 맛이 났다. 아주 맛있어요. 찬찬히 음미하며 마시고 나서 말하니 남자는 마음이 놓였는지 매우 온화하게 웃었다. 마지막 거품까지 남김없이 차를 다 마시자 기분이 더없이 부드러워졌다. 남자의 첫인상과 똑같은 맛이었다. 결국 남자는 내내 입고 있던 녹색 기모노와 봉견 네일을 골랐다. 어쩐지 기모노도 남자가 입어주기를 바라는 듯했다. 남자도 그 기모노를 입으니 서양식 옷을 입었을 때보다 늠름해 보였다. 앤티크 기모노에는 가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 다만 소매와 기장이 약간 짧아 사이즈 수선이 필요해 보였다. 신년 다회는 일주일 뒤에 열린다고 했다. 어떻게든 늦지 않게 수선을 맡겨볼게요. 달력을 확인하며 말한 다음 기모노를 한 번 더 걸치고 치수를 꼼꼼히 재서 적었다. 돌아갈 때 몸을 굽히고 신을 신던 남자가 입구 장롱 위에 놓은 목각 세 장씩을 발견했다. 내내 이곳에 놓여 있지만 이 장식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손님은 거의 없다. 이게 뭐죠? 기우소라고 해요. 근처에 유시마 덴만궁이 있는데 그곳 덴지님의 사자인 피리새를 나무로 조각한 거랍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는 거짓말을 이 애가 사실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1년에 한 번 덴만궁의 신년 축제날에 우소교환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그때 옛 기우소와 새 기우소를 교환할 수 있다. 올해도 새 기우소를 받으러 가야 한다. 편해서 그만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수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바쁘신데 오래 붙들어서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는 될 것 같으니 편하실 때 찾으러 와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비 올 때는 가게 문을 닫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우소 옆에 둔 가게 명함을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정말 비 오는 날은 쉰다고 쓰여 있군요. 남자는 글자만 있는 명함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그럼 이라 말하고는 걸음을 빨리 해 미우라 고개 쪽으로 사라졌다. 밖으로 나와 남자를 배웅했다. 쪽빛 염료를 탄 것 같은 짙은 감색 하늘 아래 겨울밤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다. 기노시타 하루이치로 씨. 나는 방금 알게 된 남자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한자로 써서 기억했다. 이름이 근사하시네요. 라고 내가 칭찬하자 기노시타 씨는 봄에 첫 강풍이 분 날 태어났거든요. 라고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웃으며 눈꼬리에 주름이 세 줄 지는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이었다.